자, 오늘부터는 버스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버스. 그래서 왜 버스가 갑자기 튀어나오냐면 ARM에서 사용하는 버스가 바로 뭐냐면 암바라고 있습니다. 암바. 그거하고 결부시켜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뭐 약자냐면 Advanced Micro Controller Bus Architecture. 요거 약자입니다. 암바는 Advanced Micro Bus Architecture, 암바. 이건 마찬가지로 ARM사에서 만든 버스 스펙입니다. 인텔에서는 뭐 PCI, 그죠? PCI 익스프레스 뭐 이런 버스를 만들었듯이 ARM 코어를 사용하는 데서는 거의 다 이 버스 구조를 사용하고 있죠. 암바. 이 암바는 종류가 지금 막 굉장히 얘들은 계속 뭡니까? 전력은 줄이고 속도는 빠르게 이렇게 개선을 계속 진화를 걔들은 하여튼 창의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나온 거는 시스템 버스에서 사용하는 게 맨 처음에는 ASB, 이게 맨 처음에 나왔어요. Advanced System Bus. 이거는 Advanced System Bus. 한 줄로 쓸게요. Advanced System Bus에서 ASB. 그러다가 이걸 갖다가 개선시킵니다. 개선시키면서 나온 게 지금 콜텍스 M에 들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AHB거든요. 콜텍스 M에 들어가 있는 게 AHB입니다. 이거는 시스템 버스를 개선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Advanced High Performance. Advanced High Performance Bus. 그러다가 또 이걸 또 개선시킨 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AXI. Advanced Extensible. 이래가지고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코일은 하이 퍼포먼스 버스 뭐 해가 또 이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 에이스 뭐 이래가지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는 게 AHB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용으로 많이 쓰는 게 암코어가 그거죠. M 시리즈잖아요. M 시리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AHB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M 시리즈를 많이 쓸 거니까 저 버스를 갖다가 주로 이제 다루게 되겠죠. AXI도 이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FPGA 쪽으로 공부할 사람 있죠. FPGA 만든 회사로 유명한 데가 인텔하고 그 다음에 자일링스사죠, 그죠? 자일링스사에서 나오는 FPGA 내에 FPGA가 있으면 FPGA 내에 아예 ARM 코어를 갖다 집어넣은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징크 시리즈라고 합니다. 징크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 징크 시리즈에 이 ARM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ARM 코어가 들어가 있고 이걸 갖다 이걸 하드 코어입니다. 하드 코어.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인터페이스 하는 걸 다 FPGA로 갖다 만들 수 있도록 나온 시리즈가 징크 시리즈거든요. 그 징크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버스는 또 이 AXI 버스가 들어요. 요거보다 한 단계 개선된 AXI 버스를 쓰고 그래서 FPGA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AXI 버스를 갖다 좀 깊게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 다음에 M4 시리즈, M 시리즈에 대해서 ARM 코어 중에 M 시리즈를 주로 보는 사람은 이제 AHB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깊게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 요거는 다 시스템 버스입니다. 시스템 버스.
그래서 굉장히 빠른 버스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히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CPU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GPU가 뭡니까?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해가지고 그래픽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 쪽으로 뭐 많이 연구하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쪽에 그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그 매트릭스 연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트릭스 연산을 CPU가 하게 되면 루프를 돌려서 막 매트릭스 계산해야 되니까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런데 이제 이 GPU로 돌리게 되면 이 GPU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쪽으로 연구를 하려면 이 GPU를 갖다가 잘 이용을 해야 돼요. 매트릭스 연산을 굉장히 빨리 연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GPU하고 CPU가 다른 점은 여기에는 ALU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보통 하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CPU 내에는 산술 연산 장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GPU는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ALU가. 그래서 패러럴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매트릭스 연산을 동시에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든 아키텍처가 아예 CPU하고 달라요. 그래서 인공지능 쪽에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은 GPU가 저는 보통 이제 그래픽 보드에 보통 GPU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쪽 할 때 GPU 보드를 이용해야 되는데 매트릭스 연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GPU를 이용하는데 이제 속도를 굉장히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GPU를 갖다가 한 5, 6개 집어넣어요. 보드에다가 내가.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인공지능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GPU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한 5, 6개 정도 집어넣어야 그나마 빨리 돌아가는 걸 갖다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여튼 이 굉장히 빠른 장치죠. CPU, GPU. 그 다음에 또 빠른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DMA는 뭐냐면 메모리를 굉장히 고속으로 주고받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같은데 그런 데는 데이터를 굉장히 고속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그럴 때는 DMA 장치가 보통 메모리에다 로딩하고 하는 데 쓰는 게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데 DMA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메모리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메모리 블록을 다른 메모리 블록에 옮기고 하는 걸 갖다 굉장히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DMA예요. DMA. 그래서 DMA는 보통 어디에 쓰느냐면 여러분 하드디스크가 있잖아요.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실행시킬 프로그램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메인 메모리에 로딩해야 이걸 로딩해 놓고 실행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게 DMA가 해요. DMA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어떤 저장되어 있는 블록의 바이트들을 메인 메모리에 굉장히 고속으로 옮기는데 특화된 거죠. 이 DMA가 옮겨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 펜티엄 칩 있죠. 우리 PC에 보면 DMA가 한 서너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메모리 옮기는 데만 사용하는 거죠. DMA가. 자, 하여튼 고속으로 처리하는 장치에 CPU, GPU, DMA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널 메모리. 굉장히 고속으로 처리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시스템 버스입니다. 시스템 버스. 보통 시스템 버스에 연결이 되죠. 자, 거기에 반해서 주변 장치는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주변 장치는 속도가 느리니까 여기에 뭐가 달리느냐면 브릿지가 연결됩니다. 브릿지가 연결돼 갖고 속도가 느린 장치는 프리퍼럴 버스입니다. 프리퍼럴.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우리가 속도 느린 장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UART, 직렬 전송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GPIO, 패럴 IO죠. 패럴 IO, 시리얼 IO,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프린트, 뭐 이런 것들. 이런 속도 느린 장치는 보통 프리퍼럴 버스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속도 빠른 장치는 시스템 버스에 이제 연결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시스템 버스하고 속도 느린 프리퍼럴 버스하고 요 중계를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요 가교 역할을, 가교라고 그러잖아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그래서
여기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속도 조절. 요거는 굉장히 고속입니다. 고속. 여기서는 저속이죠. 이제 버퍼가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굉장히 빨리 오는데 여기서 버퍼가 있어갖고 여기서는 속도를 낮추는 거죠. 네? 속도를 반대로 갈 때는 저속으로 갔다가 여기서 느리게 온 걸 갖다가 Q에다가 쫙 저장을 합니다. Q에 저장했다가 한꺼번에 속도 빠르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속도를 변환하는 거죠. 버퍼가 들어가서. 그래서 요 프리퍼럴 버스를 그래서 암바 버스에서 속도 느린 장치 프리퍼럴 버스는 APB라고 합니다. APB. 짐작하죠? Advanced Peripheral Bus. 얘들은 뭐 모든 게 Advanced, A로 시작하는 다 Advanced입니다. 그죠? Advanced Peripheral Bus. 그래서 속도 빠른 시스템 버스하고 속도 느린 프리퍼럴 버스에 이렇게 이걸 뭐 하이라키칼 버스라고 합니다. 하이어라키칼 계층 구조로 돼 있죠. 속도 느린 계층, 속도 느린 계층, 그죠? 이렇게 계층 구조로 버스가 만들어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층 구조 버스. 자, 그래서 암바 버스 스펙에는 크게 시스템 버스, 그 다음에 프리퍼럴 버스, 이 두 가지의 계층 구조로 이제 내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바 버스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냐 뭐냐면 이거는 칩 내에 존재하는 버스입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칩 바깥쪽에 IC 내부에 존재하는 버스입니다. IC 내부에서만. 굉장히 고속의 버스이기 때문에 칩 내에서 칩 바깥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PCI 버스 뭐 이런 거 있죠. PCI 버스는 여러분 PCI 슬롯이 있죠. 칩 내에 있는 버스가 아니죠. 이거는 옵칩이죠. 옵칩. 예. 이런 것들은 칩 바깥쪽에 존재하는 버스입니다. 그죠? 옵칩 버스입니다. 이거는 아키텍처가 칩 바깥쪽에 존재하는 버스인데 반해서 이거는 뭐 온칩. 칩 내부에 존재하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바깥쪽에다가 연결하는 버스가 아니고 IC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버스입니다. IC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휴대폰 내에 들어가 있는 그 앙코아 있죠. 앙코아 내부에 다 암바 버스로 내부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칩 내에서만 존재합니다. 칩 바깥쪽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PCI 버스라든지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CAN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칩 바깥쪽에 존재하는 버스지만 저는 거는 칩 내부에서 IC를 만드는 분들이 사용하는 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HB인데 정확하게 M 시리즈에 존재하는 거는 HB 그래서 하나가 뭐가 더 붙어요. HB 라이트.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아마 이제 이거 스펠링이 이렇게 발음이 똑같으니까 이 가볍다는 라이트를 저렇게 쓴 거예요. HB 라이트. 이거는 뭐냐면 HB는 아까 하이 퍼포먼스라고 그랬잖아요. 하이 퍼포먼스면서 그 다음에 밴드위드스가 굉장히 높아요. 데이터를 보내는 1초에 데이터 보내는 양이 밴드위드스라는 거죠. 밴드위드스가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이 M 시리즈는 조금 성능을 떨어뜨리는 시리즈 아닙니까? 그죠? A 시리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이 퍼포먼스 기능을 갖다가 굳이 여기에서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HB에서 하이 퍼포먼스를 요하는 것들을 갖다가 조금 군더더기를 빼고 M 시리즈에 맞게끔 조금 이렇게 변화를 준 게 HB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M 시리즈에 쓰는 버스는 HB 중에서도 조금 군더더기를 짠,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기능을 제거한
그 버스를 쓰고 있어요. HB 라이트는. 조금 이제 다른, 그러면 뭐를 뺐느냐 하면, 자, HB 구조를 먼저 보고 HB 라이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자, 이제 일반적인 버스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 R비트. 이건 인도 사람 동영상을 보시면 R바이트라고 그래요. 인도 사람은 100%가,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R바이트라고 안 읽죠, 발음할 때. 인도 사람들은 100% R바이트라고 그래요, R바이트. R비트예요, 정확히 R비트. 중재기라고 그러죠, 중재기. 영어에 인도식 발음하면 안 됩니다. R비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우리가 버스를 공부할 때 일반적인 버스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버스 때 마스터 0, 마스터 1. 자, 그래갖고 AHB는 마스터, 토탈 마스터 16개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15. AHB 버스는 토탈 16개 마스터를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뭐냐면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버스 쪽 공부하는 사람을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 네, 거래라는 뜻이죠. 거래. 데이터가 갔다 왔다 하는 걸 갖다가 버스 공부하는 사람들은 트랜잭션이라고 그래요. 트랜잭션. 거래. 데이터가 가고 데이터 오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갖다가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애를 마스터라고 해요. 트랜잭션을 이니시에이터. 트랜잭션을 시작시키는 것. 거기에 반해서 트랜잭션을 이니시에이션 시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읽겠다, 데이터를 라이트 하겠다, 데이터를 읽겠다 하고 시작을 시킨 거죠. 거기에 반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장치를 슬레이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0, 슬레이브 1 15. 트랜잭션의 객체입니다. 주체는 마스터고 시작시키는 거는 마스터. 거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거기 시킨 대로 데이터를 보내라 하면 데이터를 네 데이터 보내. 그러면 데이터 보내는 애가 슬레이브가 되겠죠. 데이터를 보내라 시키는 애가 얘가 마스터고. 거기에 따라서 명령을 받아들인 장치가 슬레이브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스터가 이걸 갖다가 이제 AHB는 이 마스터를 16개를 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이 M 시리즈는 마스터를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성능을 그렇게 그렇게 빠르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AHB 라이트는 뭐냐면 마스터를 하나밖에 못 달게끔 이제 줄인 거예요. 고성능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스터가 1 마스터밖에 안 돼요. 지원이. 여기는 16 마스터가 1 마스터. 이거는 16. 16개 마스터가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버스에서 마스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면 나도 데이터 보내겠다. 16개끼리 서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겠어요? 16개가 나 데이터 보낼 게 있어. 내가 지금 버스를 사용할게 하고 이러면 중재기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16개 마스터가 서로 보내겠다 하면 무언가 이걸 갖다 누군가 중재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중재를 쓰는 장치가 바로 이 R비트입니다. R비트. 그래서 요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R비트한테 request 0, request 1, 그 다음에 request 15. 자, 이렇게 요구하는 선이 있겠죠. 그죠? 내가 버스를 R비트한테 서로 쓰겠다 하고 요구를 하겠죠. 그죠? 평상시 제로로 있다가 하이로 탁 올리면 요구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 R비트가 바로 뭐냐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래머가 알비트한테 야, 우선순위가 이 번호가 작은 게 우선순위가 높다, 그죠? 프라이어리티를 알고 있겠죠, 알비트가. 자, 그래서 알비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알비트가 리퀘스트가 동시에 들어오더라도 얘가 알고 있어요. 자, 요 숫자가 작은 게 우선순위가 높다. 뭐 이렇게 내가 이제 프로그램이 돼 있다면 동시에 들어왔다면 누구한테 마스트 네가 그런 버스를 사용하라고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 허가해주는 신호가 바로 뭐냐 그랜트입니다. 그랜트. 그래서 여기서 그랜트 0 여기도 그랜트 1 그 다음에 그랜트 15.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비트가 리퀘스트하고 그랜트 신호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동시에 들어왔다면 하이 신호가 어디에서만 나오느냐면 요게 제일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그죠? 여기서만 2 나오고 나머지는 0, 0이 나오면 뭡니까? 요거는 다 리퀘스트를 다 1 해가지고 요구를 했지만 다 1로 요구했지만 뭡니까? 허가되는 거는 요거만 허가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랜트 신호가 1이 들어온 신호 이 마스터만 버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요구 쓰고는 싶지만 그랜트 신호가 0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는 아직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나도 사용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중재기입니다. 중재기, 알비트. 자, 그러면 여기서는 HB 라이트 마스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재기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중재기만큼 군사를 뺀 거죠. 중재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를 갖다 슬림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슬림화 시킬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일반적인 HB는 이렇게 16개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이 알비트가 있어갖고 이 마스터 16개 중에 한 개만 버스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3개가 동시에 사용하려고 해도 우선순위가 높은 쪽에만 허가를 해주게끔 이렇게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 마스터가 이 슬레이브하고 누가 이 슬레이브하고 어느 슬레이브하고 사용하는지 이거는 뭐 가지고 하느냐면요. 자, APB 버스는 전부 다 P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P를 따서 그래서 APB 버스의 어드레스 하면 PADDR 프리프럴 버스의 어드레스 값이 갔다 왔다 하는 신호다 이거죠. 그러면 AHB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겠어요? 다 H로 시작합니다. AHB 버스에서 사용하는 어드레스 정보가 갔다 왔다는 시그널 이렇게 이름을 딱 통일시켜 놨습니다. HADDR, PADDR 하면 어드레스 버스입니다. 프리프럴 버스에서 사용하는 어드레스 버스입니다. 요거는 시스템 버스에서 사용하는 어드레스 정보입니다. 이건 다 뭡니까? 몇 비트겠어요? ARM은 다 32비트죠, 그죠? 그래서 32비트,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32비트니까. 이것도 32비트가 갔다 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내가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데이터를 보내겠다 하는 건 write입니다. 그죠? write. 그 write 하겠다는 신호가 뭐냐면 P write입니다. 여기서 H write. 요거는 한 비트입니다. 한 비트. write. 요게 1이면 write cycle입니다. write cycle. 라이트 사이클. 0이면 반대죠. 라이트 안 하니까 뭐겠어요? 자동적으로 리드 사이클입니다. 리드 사이클. 그래서 P 라이트 신호가 리드 라이트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컨트롤 신호죠. 이걸 컨트롤 신호가 되겠어요. 컨트롤 버스 중에 하나죠. 리드 라이트, 컨트롤이죠. 내가 데이터를 읽겠다, 쓰겠다. 네. 이것도 P 라이트.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읽고 쓰는 데이터 버스가 있겠죠. 그 데이터 버스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H write data. 마찬가지로 32비트죠. 그 다음에 읽는 버스 read data. 똑같이 다른 건 다 P 붙이면 됩니다. 앞에. 자, 여기서 특이하죠. 이 AHB는 리드하는 데이터 버스가 32개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하는 32비트, 리드하는 32비트, 이게 별도로 돼 있어요.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리드, 라이트를 갖다 양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리드하는 32비트, 리드하는 32비트, 라이트하는 32비트, 이렇게 64비트로 구분을 해놨어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시스템을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칩 내에서. 그래서 리드하는 32비트, 리드하는 32비트, 라이트하는 32비트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어요. 리드 데이터 버스, 라이트 데이터 버스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하는 게 H ready. 요거는 슬레이브가 마스터한테 보내는 신호입니다. 슬레이브가 마스터한테 보내는 신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뭐 말해서 짐작이 되죠. 준비됐다, 안 됐다 알려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0이면, 어디다 쓸까? 여기다가. 0이면 아직 not ready. 1이면 오케이. 네. ready. 슬레이브가 0을 보내면 무슨 뜻이에요? 마스터한테 0을 보내면 아직 네 데이터 내한테 마스터가 내한테 데이터 처리하라는 거 내가 아직 완료가 안 됐다. 그죠? 준비가 아직 안 됐다. 그죠? 그래서 한 사이클 더 연장시키는 사이클 연장입니다. 한 사이클 연장입니다. 네,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데이터 보냈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처리를 못 했으니까 다음 사이클 한 번 더 보내라 이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 레디 신호입니다. H 레디. 그래서 핸쉐이킹 하는 신호, AHB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신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게 버스 신호죠. 이 버스 시그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요 중재기 쪽에 다 들어가겠죠. 중재기 쪽에 다 들어가서 자, 결국 이 어드레스 정보에서 뭡니까? 어느 슬레이브하고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는 것 갖다가 결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IO 어드레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슬레이브 어드레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슬레이브 어드레스를 갖다가 여기다 실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몇 번지에 있는 슬레이브하고 내가 통신하고 싶다. 그죠? 요거에서 결국 뭐냐면 여기에 select 0, select 1, select 15 선택 신호가 여기에 1이 들어오고 나머지 0이 되면 뭡니까? 요 슬레이브만 on이 이제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선택 신호를 이 어드레스 값을 중재기가 받게 되면 이 중재기로부터 뭡니까? 어느 슬레이브하고 이 마스터가 내가 아까 허가해 준 마스터가 어느 슬레이브하고 통신하고 싶다는 걸 갖다가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어드레스 값에서 선택 신호 요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슬레이브에 이네이블 시키죠. 나머지는 다 오프 시키죠. 디세이블 시키죠. 그래서 이 마스터, 예를 들어서 마스터 제로가 여기에만 됐다면 마스터 제로는 슬레이브 제로하고만
데이터를 주고받고 나머지는 기다리겠죠. 그거는 누가 결정하냐면 이 어드레스 값. 이거 H 어드레스 값. 그래서 여기 보시면 H 어드레스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H 어드레스 값이 들어가서 여기서 선택 신호가 만들어져서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지금 뭐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뭐 그냥 생략해서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 보내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이트 데이터죠. 데이터 보내는 거라면 요거는 다 연결됩니다. 마스터하고 이것들이 다 뭡니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죠? 라이트 데이터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선택 신호 선택된 것만 이 라이트 데이터를 요게 보냈다면 라이트 데이터를 통해서 보내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리더 데이터는 거꾸로 되겠죠. 리더 데이터는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리더 데이터. 이건 라이트 데이터. 그죠? 이거는 HR 데이터. 요거는 마찬가지로 마스터 제로한테 슬레이브 제로한테 데이터를 보낸다면 요게 라이트 데이터를 통해서 보내면 되죠. 만약에 읽는다면 마스터가 야 데이터 슬레이브 제로한테 야 데이터 보내. 그러면 요 리더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스터 제로 되도록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데이터 주고받는 타이밍을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자, 시스템의 클락은 HCLK, 프리프럴 버스의 클락은 PCLK. 그죠? 이름 붙이는 건 다 그냥 약속이 돼 있죠. 자, 그러면 마스터가 슬레이브하고 데이터 주고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아까 선택 신호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보낸다고 그랬죠. 그죠? P 어드레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P가 아니고 H 어드레스. 어디가 잘못된 거야? P 라이트닝 컨트롤 신호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같이 바뀝니다. 요거는 어드레스 정보죠. 어드레스 정보. 그 다음에 컨트롤 정보, 라이트 말고도 뭐 다른 컨트롤 정보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여기 같이, 어드레스하고 같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라이트 데이터. 이게 P가 이거 H죠. H, 라이트 데이터. 그
그 다음에 H 리드 데이터, 그 다음에 H 레디, 그러면 여기서는 데이터가 여기서 주어집니다. 여기 데이터, 여기 어드레스 0번지라고 하면 0번지에 대한 데이터가 이쪽에서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컨트롤, 0번지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0번지에 대한 어드레스가 주어지고, 메모리 0번지를 갖다가 내가 데이터를 읽겠다 하면 0번지가 여기에 실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읽겠다 쓰겠다는 컨트롤이 여기에 같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여기서 이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읽겠다 쓰겠다 뭐 정보가 주어질 때 라이트라고 하면 먼저 데이터를 먼저 보내줘야 되죠. 그죠? 요 0번지에 대한 데이터, 라이트 할 데이터가 요 다음 사이클에서 주어집니다. 만약에 읽는 거라 하면 메모리가 0번지 내용을 내가 읽겠다, 마스터가 했다 하면 메모리가 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리드할 수 있게끔 실어줘야 되죠. 그럼 요거보다 조금 뒤에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거의 똑같지만, 리드 데이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타나는데 조금 더 딜레이가 많겠죠. 그죠? 액세스 타임만큼 딜레이가 될 거니까. 네, 요거는 라이트 데이터. 요건 리드 데이터. 그래서 요거는 어드레스 페이즈라고 합니다. 두 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집니다. 두 개의 사이클로. 어드레스 페이즈. 그 다음에 데이터 페이즈. 그래서 두 개의 사이클로 읽고 쓰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 메모리 내용을 액세스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드레스 1번지 내용을 내가 읽고 쓰겠다 하면 다음 어드레스 값이 여기 주어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정보 같이 리드 라이트 하겠다는 정보가 여기 주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 1번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요 다음 사이클에서 나타나겠죠. 그죠? 리드 라이트 마찬가지로. 여기에 라이트 데이터, 라이트 리드 데이터, 자, 전제가 뭐냐면 아까 이렇게 어드레스 데이터 이게 순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요 레디 신호 있죠. 슬레이브가 오케이, 네 데이터 보내고 나 잘 처리했다 이게 됐겠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냐면 다음 사이클에서 레디를 봅니다. 레디가 하이면 순조롭게 넘어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컨트롤 1번지에 대한 데이터가 또 순조롭게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요 엣지에서 하이가 샘플링 됐다는 뜻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가 샘플링 됐다는 뜻입니다. 레디가 계속 하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순조롭게 그 다음에 이게 또 뭐 어떻게 되냐면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파이프라인 구조입니다. 파이프라인 구조 아시죠? 저 시스템 버스는 파이프라인 구조로 돌아갑니다. 파이프라인 구조.
시스템 버스는 파이프라인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어드레스 제로에 대한 데이터 제로. 그죠? 이렇게 처리되죠. 그 다음에 어드레스 1에 대한 데이터 1이 바로 한 다음 사이클에서 처리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 빨간 거, 검정색. 어드레스 3에 대해서, 2에 대해서 데이터 2. 자, 이걸 갖다가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드레스 하나 처리할 때 데이터 하나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드레스 하나 처리할 때 데이터 계속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어드레스와 데이터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을 보이죠. 그죠? 파이프라인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냥 한 번만 이게 어드레스밖에 안 주어졌지. 나머지는 어드레스에 대해서 어긋나지만 어드레스 하나 주어질 때 데이터 하나 처리하고 있죠. 동시에 처리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드레스 하나 주어질 때 데이터 이렇게 파이프라인 구조로 하게 되면 한 사이클에서 데이터 처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길게 보면 그죠? 네? 길게 보면 결국은 뭐냐면 한 사이클에서 한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한 사이클에서 한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구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럼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다 이렇게 됐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보면 패치, 그 다음에 디코드, 명령어 제로에 대한 패치, 그죠? 그 다음에 명령어 제로에 대한 디코드, 그 다음에 명령어 제로에 대한 엑시큐트. 이 클락 3개가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걸 파이프라인 구조로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때 또 디코딩 할 때 패치를 갖다 다음 명령을 패치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디코드를 여기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실행 다음 사이클 execute 1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색깔 다리 한 개만 더 하면 그 다음에 이때 다음 명령을 갖다 패치합니다. 그 다음에 요때 디코드 2, 그 다음에 execute 2.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길게 보면 뭡니까? 한 사이클에서 디코딩, 엑시큐트를 동시에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이클에서 한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긴 암호를 보면.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 파이프라인 구조를 다 쓰고 있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파이프라인 구조를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암바 버스의 시스템 버스는 파이프라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이클에서 어드레스하고 데이터가 주어져서 한 사이클에서 데이터 처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HREADY를 한번 이제 요거의 진가를 한번 보면 이제 준비가 안 됐다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여기서 ready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는 하이가 들어오니까 준비가 됐으니까 어드레스 0, 1 이게 순조롭게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는 샘플링 하니까 제로 값이 샘플링 됐죠. 요 사이클에서는 요 사이클에서는 준비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어드레스 0 색깔 다른 거 빨간 게 빠졌나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어드레스 2,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2, 자,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넘어왔어요. 컨트롤 1에 대한 리드 데이터, 라이트 데이터 순조롭게 넘어왔죠. 왜? 이게 지금 레디가 됐잖아요. 자, 근데 어드레스 2에서는 컨트롤 2 해갖고 리드 라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슬레이브가 아직 나 레디, 그죠? 니 보내온 요구하는 데이터나 내가 보낼 데이터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데이터 보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이클을 갖다 하나 연장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연장을 합니다. 자, 연장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러면 어디에서 빨간 그릇 그대로. 준비가 안 됐다 하니까 한 사이클 속도가 느린 장치가 있어요. 속도가 느린 장치한테 이건 속도 빠른 장치니까 탁탁탁 받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속도가 느린 장치예요. 지금 어드레스 2에서는 어드레스 2 장치는 속도가 느리면 속도가 느리니까 속도 느린 것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보내는 속도를 늦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늦추기 위해서 한 사이클 연장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빨간 거 어드레스 2가 한 번 더 나오죠. 어드레스 2. 그럼 컨트롤도 마찬가지 연장돼야 되겠죠? 컨트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오고 있겠어요?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요거는 요 데이터가 그대로 연장되겠죠, 그죠? 요거는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어디서 이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어드레스 2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여기서 레디 보니까 오케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바로 어드레스 주어지고 데이터가 어드레스 주어지고 데이터 바로 나왔죠, 그죠? 한 사이클 만에. 요거는 뭐예요? 어드레스 2가 주어지고 몇 사이클 뒤에 한 개 사이클 더 연장이 돼서 나오죠, 그죠? 이거 액세스 타임 느린 장치하고 쓸 때는 요 레디 신호를 갖다 중간에.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속도를 조절하는 데 쓰는 게 바로 슬레이브가 마스터한테 보내는 신호가 되겠어요. 예. 자, 이걸 매번 마스터가 0번 보냈다, 그 다음에 1번 보냈다가 2번 보냈다가 3번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증가시키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burst 모드. 그러니까 신호가 H burst 해가지고요. 요게 아마 모드가 인크리멘트 랩 아이들 인크리멘트 랩 포 인크리멘트 랩포 인크리멘트 이 순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이들 인크리멘트 포 랩포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인크리멘트 8 랩 8 그 다음에 인크리멘트 16 랩 16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아마 3비트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000이면 아이들, 001이면 인크리멘트 뭐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111이면 랩 16. 자, 이걸 갖다가 자동적으로 이 벌스트에 요 비트를 갖다 넣어서 보내게 되면 이 어드레스 값은 내가 0번지, 1번지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해 줄 필요 없어요. 요걸 갖다가 인크리멘트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맨 처음에 내가 첫 번째 시작값만 주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어드레스가 5를 줬다 하면 다음에 자동적으로 뭡니까? 자동적으로 요 다음 번지가 뭐가 되겠어요? 다음 번지를 갖다가 액세스 하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H 사이즈. H 사이즈는 뭐냐면 내가 데이터 보내는 양을 원래는 32비트 CPU이기 때문에 32비트를 보통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요구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왜 32비트만 주고받냐? 나는 한 바이트만 주고받고 싶다 이거죠. 또는 나는 16비트를 주고받고 싶다. 아니면 내가 32비트를 주고받고 싶다. 아니면 64비트를 주고받고 있는 요구가 자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H 사이즈라는 게 생겨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비트로 돼 있어갖고 지원되는 게 한 바이트를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요.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한 바이트, A빗, 비트로 얘기하니까 A빗, 한 바이트죠. A빗, 그 다음에 16빗, 그 다음에 32빗, 그 다음에 64빗, 그 다음에 128빗, 128빗, 256빗, (1024까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12빗, 1024빗.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000, 001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8개니까 3비트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 ARM에서는 이걸 갖다가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16비트는 하프워드라고 합니다. 하프워드. 그 다음 32비트는 워드. 워드. 64는 롱워드, 더블워드 뭐 이렇게. 요거는 이름이 뭐라고 쓰는지 이름을 안 정해졌죠. 128비트, 256비트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름을 여기까지는 안 붙이는데 여기까지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죠. 이걸 이걸 A빗 인크리멘트라고 합니다. A빗 인크리멘트. 여덟 박자 인크리멘트. 이거는 16빗 인크리멘트. 이거는 랩. 이거는 뺑 돌린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요거 사용할 때 굉장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요거 오늘 요걸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A비트를 예를 들게요. 8박자, 8개의 이 단위를 보내는 거예요. 8개의 바이트를 보내든가, 아니면 8개의 하프워드를 보내든가, 8개의 워드를 보내든가, 이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8개를 해도 8박자, 요 사이즈 중에 하나를 8개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A비트. 자, 그러면 인크리멘트는 아주 쉬워요. 인크리멘트는 바로 뭐냐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A비트고, 뭐를 이럴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워드니까 워드 사이즈가 워드 사이즈입니다. 워드 사이즈고 A빗 인크리멘트. 그러면 토탈 몇 바이트죠? 우리가 보내는 바이트 수가 토탈 몇 바이트? 여기 8개, 8번 보낸다고 했으니까 8 곱하기 그 다음에 보내는 사이즈가 워드면 4바이트죠? 워드는 32비트네. 32비트는 4바이트죠, 4바이트. 그래서 4바이트, 이게 비트, 그 다음에 바이트. 그래서 토탈 32바이트죠. (32비트면) 이게 몇 비트가 필요해요? 32비트면 2의 4승이 16이니까 2의 5승이죠.
자, 그럼 2의 5승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자, 이걸 시작 번지를 이걸 합시다. 시작 번지. 요거, 시작 번지 요거에, 여기에, 자, 어드레스 값을, 요거 시작 번지를 요걸 줬어요. 자, 그 다음 번지는 뭐가 될까요? 인크리멘트를 시키죠, 인크리멘트. 인크리멘트 했으니까, 우리가 데이터 보내는 게 4바이트씩 보내니까 다음 번지는 뭐가 돼요? 다음 번지는 플러스 4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 4. 4 하면 뭐가 돼요? 1, F, 요 4 다음에 뭐예요? C가 2니까 캐리 발생하죠? F, 제로가 되겠죠? 맞아요? 네. 그냥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 그 다음 1F, 그 다음에 4. 1F, 8. 1F, F에, 그 다음에 뭐야? 또 4 증가시키는 C. 그죠? F,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이제 증가됐으니까 2가 되겠네요. 2, 0, 0, 0, 0. 맞아요? 이게 하나,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다섯 박자, 여섯 박자. 두 개를 더 보내야 되죠? 2, 0, 0, 0, 4, 7개. 2, 0, 0, 0, 8, 8개. 이렇게 자동 증가시키는 거예요. 요게 인크리멘트 8. 인크리멘트 8.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인크리멘트가 아니라 A-bit 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랩. 랩을 하면 아까 얘기했죠. 요 놈이 요거에 지금 몇 비트죠? 2의 5승이죠. 2의 5승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2의 5승에 제일 큰 거 1, F죠. 그죠? 자, 랩을 쓰게 되면 요 5비트로 할 수 있는 최대값 있죠? 요 값 바운더리를 넘어서면 안 돼. 요 내에서만 도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요거죠? 요거는 바로 뭐예요? 바운더리 넘어서 붙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랩을 쓰게 되면. 랩을 쓰게 되면, 요 마지막 비트죠. 요 5비트에 쓸 수 있는 이 최대값 있죠. 요 바운더리를 크로스오버를 못해요. 크로스오버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요거는 아까 인크리멘트였습니다. 인크리멘트였는데 랩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 요거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영으로 가보니 0. 최대값 넘어서면 요 가장 작은 값으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5개죠. 3개가 더 나야 되죠. 그 다음에 0, 0, 0, 0.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0, 0, 0, 0, 4, 0, 0, 0, 0, 8. 요렇게 하는 게 바로 랩 방법이에요. 랩 방법.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을 썼을 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 최대값을 바운더리 저 이상을 더 초월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랩 방법. 인크리멘트는 그냥 넘어가도 상관 그냥 계속 올라가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16이 8이나 4나 이렇게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뭘 계산해야 돼요? 바이트 사이즈 곱하기 요 박자 있죠? 4비트를 곱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운더리. 그리고 그 값을 넘어가게 되면 리셋 시키는 거예요. 리셋. 그렇게 하는 게 랩 방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랩 방법하고 인크리멘트는 그냥 계속 증가시키면 돼요. 랩, 인크리멘트하고 랩 차이가 바로 그래서 보통 보면 질문이 랩 방법을 썼을 때 왜 갑자기 메모리가
전가되다가 갑자기 왜 앞으로 다시 돌아갔냐 하고 막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 바로 그거는 요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랩 방법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는 시스템 버스죠. 다음 시간에는 프리퍼럴 버스 이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